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떨어진 11,401.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유로존의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가 2에서 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TX그룹이 1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하고 해외 증시 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이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모두 주식을 사줬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식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리스가 이를 내긴 낼 모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하루 좀 올랐다가 또 내려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원 합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올랐었는데 예. 어제 장중에는 다시 한번 또 부도 리스크가 나왔었고 사실 오늘장 미국장도 밤새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줄인 가장 또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또 합의에 또 다시 근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침에 또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은 역시나 유로존 리스크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런 그리스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 유럽 쪽에서도 한 3년 내 디폴트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한 80% 이상 된다. 1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100이 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스 국채는 거의 휴지 종아리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투심 자체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181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1820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긍정적인 거는 일단은 지상이 많이 그래도 빠지지도 않고 물론 많이 못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빠지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하방 경제라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좀 심어줄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저께는 수급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역시나 아직은 소폭이 한 80% 정도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계속 기관이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날 기관에서 특히 이제 기타 법인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타 법인에서 한 2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라 할 수 있겠고 정권 쪽에서는 투신하고 정권 쪽에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장을 조금 잡아줬다 그렇게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어저께 1시 반 이후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 좀 우리가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좀 기대해야 되는데 환율이 어저께 1시 반부터 다시 또 급등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종가 고가 일부 여기에 매도 물량도 들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24원 50전 상승하면서 1137원까지 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심리는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제가 느끼는 시장 지수는 이거는 지수를 보면은 지수를 보고 종목 따라가다가는 손해나기 딱 좋은 장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하나 딱 잡아놓고 80만원 지켜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일단 대형 은행주들은 좀 상승을 해준 거, 금융주가 상승해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바이오주, 코스닥주에 많이 국한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떤 줄기세포에 관련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의약업종이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약세업종을 보면 역시나 화학이라든지 조선 업종에 대한 약세 좀 맺지 못하고 통신조의 약세도 좀 주목됐는데 그보다 가장 큰 약세 업종의 특징은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CJ라든지 CJ제일제당 자체가 다시 한번 환율 상승이 어떻게 보면 노출되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약세가 좀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급적으로 한번 많이 산 걸 좀 살펴보니까 특별히 수급적인 거에서는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여준 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해줬습니다. 480억 정도를 매수해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화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에 대해서 아까 소폭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최근의 흐름 자체로 어떤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있는 포스코에 대해서도 한 143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건 특징인데 이마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마트 지금 주가가 상장 이후에
30만 이상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겠고, 기관은 역시나 아직까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주는 상당히 있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건설주들이 조금 지난 금요일 많이 반등을 하고 어저께 같은 약간 쉬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건설주에 대해서 매기세가 좀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많이 판 거는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뭐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을 가장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어저께 약세 좀 면치 못했는데 호남 수익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저께 그 SK텔레콤이 이제 좀 많이 그 좀 내려갔죠. 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인수가 이제 그 다시 한번 STX가 빠를 빼면서 SK텔레콤이 단독으로 가느냐 아니냐면 유찰되느냐 가능성도 일단 나오는데 통신주에 약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건 좀 특징이고, 기관은 어저께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가장 큰 매도를 보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올해 채권단 입장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STX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찰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하이닉스 어떤 반등 흐름은 이러한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디램이라든지 이런 가격 자체가 약간 꿈틀거리는 것 자체에 좀 반응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은행업종 중에서 사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다 올랐는데 기업은행만이 유독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공격적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사흘 만에 약세였습니다.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인터넷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이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사실 조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매수는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요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저항을 좀 코스닥 지수를 잡아먹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외국인이 한 110억 정도를 매도를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뭐 체력이 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 한 코스닥 1위에서 50일 종목 정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 그리고 어제 장 같은 경우도 5장에 종합주가지수가 사실 1840 정도 있다가 1820 정도 마감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갑자기 플러스에 있던 종목들이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를 보니까 어차피 지금 거래소 시장 자체가 어떤 대외 변수 휘말리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대형주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코스닥 쪽에서도 그런 데서 소외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업종을 보였던 건 어저께 가장 큰 결정적인 게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할 수 있겠죠. 차바이오, 메디포스로 대표되는 어떤 정부의 바이오 산업 그 줄기세포 육성화 정책.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예산안을 55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황우석 사건 이후로 좀 안 좋았던 어떤 줄기세포에 관한 것을 다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줄기세포 어떤 센터까지 만들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줄기세포의 강세를 이루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NL 바이오라든지 삼성 PNC,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요. UK 헬스케어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줬고, 전력 관련주가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이 약간 밀렸습니다만 두 가지 이슈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21일 날 남북 비핵화 그 회담 개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면서 전력 관련주의 강성세가 조금 나왔다 말씀드리는데, 이 전력 관련주들은 실제적으로 약간 단기성 테마성으로만 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약세는 어저께 보니까 서울 반도체를 좀 선두로 해가지고 서울 반도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ICD라든지 최근에 좀 잘 갔던 LED라든지 IM-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매도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체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 인터넷 업종 대부분 NHN 다음 조금 붙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SK컴퓨터라든지 여타 인터넷주라든지 게임주의 약세가 약간 코스닥 전반적으로 투심을 좀 잡아먹는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니까 역시나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시즌에 대해서 가장 큰 매수를 해줬고요. ICD 같은 경우가 사실 AM-OLED 관련주인데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거. 어저께 특징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준 대로 차바이오원이라든지 메디포스트 바이오주의 어떤 매기세가 몰렸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엿새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장중에는 250포인트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다소 줄였는데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또 유럽연합이 그리스 지원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아침이었죠.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S&P에 의해서 강등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이 같은 소식이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그리스가 문제고, 그리고 어저께 조금 염려가 된다고 했던 부분인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결국에 좀 하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하락 마감에서 출발도 좋지 않았고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어쨌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2.2%대 낙폭을 보였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3%대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스 지원의 주축인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독일이 어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던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의 실사단이 이날 재무장관 그리스 정부 관계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 현황 그리고 이질을 점검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려지면서 시장이 또 크다라는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사단 같은 경우에 그리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화회의는 20일 저녁에 다시 한번 열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그런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디폴트에 현재 진입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로 빠지게 됐을 경우 충격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상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불안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탈리아에 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어쨌든 조금 전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에서 계속해서 다음 달까지 이탈리아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뜻밖입니다. 뜻밖의 S&P에서 이런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나온 속보치를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스탠다드 푸어스가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장기 국제신용등급을 현행 A+에서 A로, 그리고 단기 국제신용등급을 A-1+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전망이 부진한 것을 현재 반영을 했다고 이 이유를 밝혔고요. 이탈리아의 집권연합이 취약하고 이외 내 정치적인 견해차로 인해서 정부가 대내외 거시 환경 변화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를 밝혔고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국가 부채 같은 경우 GDP 대비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짚은 것 같은데, 이탈리아 일반 정부 부채가 신용등급 A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 국가 부채가 올해 말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중에 조금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아침 쪽에서 갭 하락 출발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 하락 추가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략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럽 증시보다는 막판에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디폴트에 관한 우려감 때문에 장중에 2% 이상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그리스 지원 합의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그리스 소식통을 통해서 그리스와 국제통화기금,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구제금융 자금 집행 재개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성명을 통해서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소위 트로이카와 화상회의를 가졌으면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막판에 그 낙폭을 축소시키는 연유가 됐는데, 일단은 그리스 관료에 하면은 분위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쯤 되면, 오늘 저녁이 되겠죠. 오늘 저녁 정도 되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각이 회의를 거치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수요일 쪽에서 정부 쪽에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그 회의가 끝났는데, 그리스 재무부가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회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저녁에 다시 회의가 속개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될 것인데, 일단 어떤 그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가능성이 그치지 않고 어떤 실질적인 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슈에서 좀 제외되긴 했지만 오바마가 어떤 3조 달러 정도의 어떤 부자 증세에 관한 부분을 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부분도 조금은 시장의 이슈였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차별화된 신흥국과 관련해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 국가로 분류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글로벌 섹터 전략과 관련해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의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EU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는 속빈 강정이었지만 위기의식이 고조될수록 근본적인 해법 찾기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경기 둔화 우려 정점 통과 가능성과 수급 개선 조짐 등 긍정적 변화의 시그널도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센티멘탈 간 대립구도 지속에 따른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정책 기대감이 박스권 내부의 유연한 트레이딩을 지지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불확실성에 더해진 전일 원화 가치 급락과 채권 수익률 급등은 핵심 점검 요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외국인들의 스탠스 점검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연결해서 우리투자증권 의견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투자 의견 내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진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좀 투자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유럽 사태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글로벌 정책 공조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유럽 국가의 재정 이슈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용위험의 파장을 유럽 중앙은행의 주요 중앙은행들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좀 빠르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CDS 프리미엄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유럽 국채
부채, 매입 가능성 등 유럽 내에 국한되었던 정책 공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인 경우에는 유럽 사태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G20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그리고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국들이 정책 공조 그리고 발빠른 대응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함께 폴리시 믹스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기대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단기 방향성이 좀 잡히기까지는 변동성 분명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외 증시 변동성 축소 여부 그리고 최근 좀 유동치고 있는 국내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등 이런 부분들이 안정세를 찾아가는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의 거는 기대가 이만큼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시장 단기 방향성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력을 좀 더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유럽 사태가 9월을 고비로 최악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각국의 정책 대응이라든지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기보다는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 출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적인 매매 자세를 유지하시되 코스피 기준으로 18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그리스 때문이었는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증폭되면서 다우지수가 장중 250포인트 이상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EU 그리고 IMF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낙폭은 조금씩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나온 주택 관련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내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이 유로존 위기 우려 때문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2에서 3%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역시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값과 채권가 그리고 증권 그러니까 증시가 나란히 3박자가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채권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채권마저 내다 팔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요. 채권 시장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 잠시 짚어보면요. 저축은행 관련 리스크 그리고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한 루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4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3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의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도 귀 기울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이제 곧 개장을 할 텐데요. 하창무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장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침에 이제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아침에 플러스 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게를 실었었는데 사실 어저께 밤에도 어떤 미국이 100포인트를 좀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날 문제 아시아 시장이 반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장에서도 물론 야간 선물이
큰 거래는 안 되지만 한 1.8포인트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 출발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일단 이탈리아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동시효과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가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1750 정도에서 반등을 해왔고 그러고 나서 그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짧게 원래 이번 장 같은 경우도 사실 1870까지 바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1850에서 또 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장이 보면 계속적으로 뭐 저점도 조금 높여옵니다만 고점도 낮춰오고 있다는 거는 어떤 고점이 낮춰온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대외 변수에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실현한다는 거죠. 쑥쑥 날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차익매물로 밀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만약에 1800포인트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기관의 매수 의지가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로만 봤을 때는 1800포인트 밑에서는 주식을 그래도 던지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뭐 종목을 들어간 것보다 일단 1800포인트 밑에서는 뭐 주식을 사라는 말은 제가 잘 안 하겠는데, 지수만 봤을 때는 주식은 던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최근 장이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이지만은 오늘 한번 반등 타이밍을 저는 한번 노들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떤 그 이탈리아 신용등 강등 이야기가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해외 시장의 움직임 반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는 것 같다 흐름 자체가 어저께 조금 선반영 받았다는 것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은 이제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수는 괜찮은데 업종별로 수익 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어저께 장 특징장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80만 원 딱 잡아주고 포스코 잡아주고 현대기아차 잡아주고 났을 때 약간 특징 종목 한 3-4종목 뭐 사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하고 자동차의 거의 몰빵이거든요.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여타 업종들을 돌려막기식으로 올렸다 때리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체력은 좀 안 좋다에 대해서 약간은 물량들이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그 여의도 그 펀드 매니저를 좀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살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역시나 살 거는 뭐 자동차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히 좋아서 산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특별히 살만한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관 자체의 수급 자체 흐름을 보면 물론 뭐 디테일하게 갖다 대면 이유가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판매량도 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미 FTA 그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종을 딱 골랐을 때 던질 수는 없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의 매기세 어떤 또 특정 섹터의 매기세로 나온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저께 특징 같은 경우 중에 하나 될 수 있는데 환율이 글쎄요. 지금 쉽게 좀 내려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환율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변동성을 좀 갖고 있다고 한번 변동성을 보이고 나면 본래 손으로 좀 회귀하는 영향이 있는데 지금 어떤 대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1100원대 그 갭상승하고 나서 상승세가 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율을 접하게 되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로 접하게 되면 수출주는 유리하고 내수주는 불리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 때는 둘 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의 어떤 환율 상승은 어떤 그 대외적인 그리스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갈 수 있는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 유리하고 내수주에 불리하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게 좋고요. 전반적으로 내수주에는 좀 불리하다는 그런 취향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환율까지 봐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그런 신용등급 강등 소식만 안 나왔다면 조금 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저께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로이카 실사단과 그 그리스의 막판 그 지원 합의설 때문에 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할 어제 좀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이 좀 연결이 되면서 오늘 쪽에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막판 지원 합의설 그리고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이런 이 두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시장에 좀 더 그 악재로 좀 지배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S&P와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은 약보합권 출발을 하지 않겠나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변수적인 부분을 볼 때 이렇게 그 약보합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세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결제 약세이 감소를 하고 미결제가 청산이 동시에 유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어떤 한쪽 포지션이 현재 급하게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매수 포지션에 대한 급격한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쪽에서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시장이 방어를 하느냐가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급락까지는 아니고 전략 후약 정도의 한 시장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그 선물뿐만 아니라 베이시스에 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단은 어쨌든 어저께 선물 쪽에서 그런 청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략 후약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얼마만큼 선물이 어떤 매수에 나서주는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좀 베이시스가 그 전날보다 콘텐코 상태를 유지했지만 그 전날보단 좋지 않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프로그램 쪽에서 연결시켜 볼 때 베이시스가 어제보다 조금 개선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되면서 하락은 하겠지만은 얼마만큼 시장을 방어할 것인가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개장하고 난 뒤에는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베이시스를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도 한번 화면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IT, 자동차, 건설 쪽이 조금은 시장 대비 방어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수출주 중에서는 조금 IT, 자동차, 건설주 쪽이 조금 선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선, 화학, 철강은 그와 반대로 시장 대비 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오바마의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인프라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 철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런 하락폭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화면이긴 하지만 좀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지금 현재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대비 현재 지금 9월 14일 이후 그리고 8월 9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 현재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IT, 자동차, 철강, 건설, 내수 쪽으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조선화학은행이고요. 지금 현재 이전에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차화정 중에서도 차화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겠지만은 시장이 조금 변수가 생기면서 상승 쪽으로 조금 옮겨진다면은 IT, 자동차, 철강, 건설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도 조금 연대에 두시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 대비 강한 업종 그리고 시장 대비 약한 업종에 대한 분리 작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투자자 본인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매일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변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 나오면서 업종에 대한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EP 그리고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 DIC 그리고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DIC,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현대 EP 같은 경우는 5,000원권에서 일단 바닥이 조금 확인이 되면서 원형 바닥을 현재 만드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후에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만 5천원 정도 가격 부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어떤 반등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의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 사볼만한 종목으로 하창모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저는 오늘 그 대양전기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7월달 정도에 상장된 회사고요.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그 조선소 배에 보면은 조명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용 조명기구를 만드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3사 대우조선AI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점유율 자체가 66% 정도 거의 독점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주가가 많이 못 가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단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그 조명
한 척에 만약에 수출했을 경우에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뭐 해양 플란트라든지 약간 고부가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명 사업을 좀 늘린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조명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그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규주들을 가끔 추천드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통 보유수 물량이라든지 부담을 넘어서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난 종목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모가가 9,000원이었는데 공모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 내려갔습니다. 그날 반짝 오른 거 나서는 좀 내려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공모가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인 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좀 단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밍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어제 종가 9,99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모가 9,000원 지지하지 않나 그런 흐름을 보겠고 왜 지지하냐에 대한 흐름을 보냐면 실제적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개인 투자가 물량들이 8월달에 거의 다 털려나갔습니다. 털려나갔다는 거는 지겨워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최근에 한 뭐 공모가 밑에서 약간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 개인과 투신의 매물이 조금 왔다가 상존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최근에 이틀 연속 한 7만 주 정도 매수해준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는 안 잡습니다. 11,200원 정도 잡는데 11,200원이 무슨 가격이냐면은 그 상장 첫날 시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1,200원이 되게 되면 또 하나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11,200원 정도에는 차익 실현한다 생각을 하시고 약간 가벼운 종목이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가볍게 지켜보는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공략할 종목 가지고 나오셨죠? 예. 어제 쌍방울 트라이 같은 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 종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BH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연성 회로기판 전문 생산업체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이란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 LCD TV에 들어가는 어떤 F12 연성 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노키아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최근에 그 급등하고 난 뒤에 조금 조정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 4,200원대 이전을 봤을 때 저항 가격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어제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투신 쪽에서 전일 매수가 유입되면서 5일선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그 4,480원과 그리고 4,530원에서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800원에 1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00원에 한번 4,400원 5일선이 있는 4,4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